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이 용산의 홍철호 수석 네. 관련된 의혹 이것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좀 저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예. 어떤 겁니까? 이게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굽네 치킨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이 소유하고 있는 네. 그 이제 플러스팜이라는 음. 기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닭고기 굽네 치킨의 이제 그 공동 이제 홍철호 일가가 굽네 치킨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굽네 치킨이 이제 홍철호 수석의 이제 동생이 68% 정도 갖고 있고 거기 이제 그 굽네 치킨 그 가명 본부에 이제 닭고기들을 이제 저 갖다가 그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도축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플러스팜이라는 기업인데 그거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게 홍철호 수석이고 예. 그 플러스팜에서 그 이제 그 가명본부 굽네 치킨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쪽으로 이제 유통해 주는 게 저기 그 크레치코라는 크레치코, 유통회사가 있어요. 닭고기 유통회사. 예, 유통회사가 있고 예. 또 이제 닭고기 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들을 또 납품하는 엠팜이라는 조그만 이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소규모 회사가 있군요. 예. 그런데 요 엠팜이 홍철호의 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엠팜이. 그런데 이 크레치코가 네. 크레치코를 그 플러스팜에다가 그 이렇게 흡사합병 시켜요. 네. 흡사합병 시킨 다음에 크레치코를 없앤 다음에 요 엠팜 있죠. 네. 엠팜을 크레치코 자리를 올려서 사명을 크레치코로 바꿔요. 크레치코는 없앴잖아요, 본인이. 예, 없앴는데 근데 엠팜을 크레치코로 바꿔서 예. 그 100% 그 세 자녀에게 그 유통권을 좀 몰아줍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일감 거죠. 몰아주기.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 건데 그 세 자녀들한테 넘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의혹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는 거고, 이건 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어제 공정위원장한테 예. 저 제대로 수사해라.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현직 대통령실에 가장 그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엄중히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의혹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2년 3월달에 이 닭고기 가격을 올려요. 이제 그 22년 3월달에 얘기를 하고 이제 8월달에 그 변동가격제로 고정가격제였는데 변동가격제로 바꾸면서 네. 닭고기 가격을 한 38%를 올립니다. 어. 근데 올린 다음에 그 변동가격제에 대해서 이제 그 가맹점주들 있잖아요. 이제 그 굽네 치킨을 그 동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가격제니까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닭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예, 닭고기 가격에서 16,000원에서 17,900원으로 예. 이렇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크레치코라는 자녀들한테 넘겨준 그 기업 있죠, 유통기업. 네. 거기는 그 매출 총이익이 2.2배가 상승이에요. 17억에서 한 38억으로 20억이 상승을 합니다. 야. 그리고 홍철호 소유가 있는 플러스팜은 1.8배 인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도 손해, 가맹점도 손해. 근데 이제 그 홍철호와 그 홍철호의 세 자녀들만 이익.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그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공정에다 불공정행위로 이제 그 신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그 조정 중에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조사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가 있거든요. 네. 야, 홍철호 수석 사실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어제 그 분인데. 나왔잖아요. 그 저 유난 독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죠. 예. 거기 그 거닐고 있을 때 정진석 그 비서실장 옆에 있던 사람이 홍철호 수석 아닙니까? 산책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봤었는데 네. 야, 그러면 이렇게 가맹점주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GM푸드네, GM푸드. 홍철호 수석의 회사 그리고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동안 소비자들 가맹점주는 고통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거랑 동일한 아주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 하림이라고 들어봤죠. 하림. 예. 하림에서도 그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일감하고 이익 몰아줘가지고 그 공정위가 그때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54억 때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거의 유사해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결정 내릴지 봐야겠네요. 지켜봐야죠. 네, 홍철호 수석이 있는 회사는 또 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두는 부릅뜨고 공정위원장한테 제대로 해라. 정말 엄정하게 조치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제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저 중요한 국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더니 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네. 오늘 국감인데 어떤 질의를 좀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오늘 독립기념관하고 국가보훈부가 주된 국감일인데 네. 그 이제 국가보훈부에서요 제2의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을 서울에다 짓겠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꼼수로 예산을 슬쩍 넣어놨어요. 어. 그걸 저희 의원실에서 가장 먼저 발견해가지고 예. 단독으로 터뜨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 정부 예산서를 보면요 수천 페이지가 넘어요. 거기 한 줄로 그 서울에다가 네. 아마 종로가 될 것 같던데 거기다가 제2의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비만 4억 3천만 원 정도를 딱 적어놨어요. 한 줄로 예, 그냥. 예. 알박기 예산이지. 일단은 이거 몰래 설계한다. 일단 통과가 되면 저 국가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산들을 더 편성해 가지고 가잖아요. 네. 한번 알박기 예산 넣어놓고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사업을 해서 취소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악용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총 245억을 들여가지고 서울에다가 제2의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지난 3.1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축소해서 한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국내 독립 예, 운동했던 예. 사람들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왜 이런 그 얘기. 전에 왜 홍범도 장군 흉상 예. 이전 이런 거로 해서 역사 갈라치기 막 논쟁이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해외 중심의 그 만주 중심의 뭐 이런 중심의 무장 항일 투쟁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독립 운동들도 조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이승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친일하고 반공하는 그런 독립 운동가들도 같이 이제 기리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 추종하는 그 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인사들을 좀 더 그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기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네. 그럼 제2의 독립기념관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24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도 꼼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지 매입비가 빠져 있어요. 아니 종로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던데 그 정도 건물 질려는 부지비가 얼마겠어요? 평당 1,000만 원 기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수백억이 넘는 부지 매입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하. 245억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 건축비도 평당 1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 평당 460이에요. 서울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소한의 예. 이 예산을 적어서 예,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음. 축소된 공사비만도 70억. 음. 거기다 부지 매입이 빠져 있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박물관이나 건축 독립기념관 이런 걸 지을 때는 유물비도 같이 이렇게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245억에다가 뭐 최소한 500억 이상은 든다고 보면 1,000억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한 것이다라고 또 의혹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국감장에 제가 따져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미 천안에 네. 그때 국가 독립기념관. 균형 발전까지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독립기념을 천안에 딱 했는데 네. 그거를 서울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거든요. 음. 그런 의도가 가진 거죠. 다 잘 돼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뭐 물론 국내 독립운동가는 마찬가지고 네. 다 거의 천안에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또 서울에 만든다. 음. 옥상 오기 아니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네. 뉴라이트 사관을 강조하면서 그쪽 뭐 이승만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넣어가지고 그걸 좀 힘을 실어가지고 서울에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독립기념관장을 국군 누라이트 인사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네. 강복 회장인 강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네. 초유의 일도 벌어졌었고 그렇죠. 또 우리 3대 역사 국책기관도 전부 다 누라이트 인사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일, 숭일 넘어서 이제 반공 이런 거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 그 제2의 독립기념관이 그에 대한 활용 점정 같아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독립기념관을 또 짓겠다. 네.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이제 이미 이제 단독으로 기사도 나갔고 오늘 아침에 MBC 어제랑 MBC에서도 네. 보도도 됐었는데 단독으로 보도됐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달의 독립 운동가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맞아요. 매달 올해 1월달에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선정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선정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추천하는 단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절차라든지 선정과 관련된 뭐 내부 규칙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답니다. 그러면 뭐 주먹구구시 그냥 하는 네,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추천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안 알려줘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안 주길래 공문 수발식 대장을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역추적을 했냐면 예. 이제 그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공문 보낸 단체들이 쭉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예. 그 전에는 그 보훈부하고 지자체하고 보훈부하고요. 그리고 강복회, 그리고 독립기념관, 그리고 뭐 이렇게 역사편찬위원회나 요 정도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네. 23년도 말에만 그 기준을 추가로 해서 그 민간 단체한테도 그거를 추천 기간을 넓혀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들어가 있어요. 야. 그게 이제 뭡니까? 그리고 선정위원도 보니까 그것도 공문 수발신 대상에 네. 선정위원들한테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하라고 보낸 그 공문을 보고 우리가 역추적한 건데 네. 선정위원이 이제 그 보훈부 차관하고 당연직 3명하고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7명의 명단을 보니까 전부 국군 누라이트 인사들이 대부분이 그 5명인가 국군 누라이트 인사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이승만 그 보훈부가 기획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추천하고 국군 누라이트 인사들이 선정한 거다. 이렇게 딱 아구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거기 참석했던 그 의원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선정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그분도 이제 어제 뭐 MBC랑 인터뷰도 하셨던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을 왜 굳이 선정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의 제기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가지도 않았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독립기념관을 바라보면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오늘 지리 시간에 좀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뉴라이트 역사관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려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겠습니다. 맞습니다.